안녕하세요. 타로로 내면을 여행하는 모브입니다. 오늘은 욕망인가 사랑인가 라는 주제로 리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주제는 타로 모브 채널 역사상 저로서는 가장 도전이 되는 리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욕망이라는 것에 대하여 저에게 19금 리딩을 해달라고 하셨던 러버스님들이 3년 전부터 계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막 이렇게 데카메론도 막 이렇게 추천을 하시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19금 카드들이 있죠. 19금 금지라는 단어 자체가 좀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통용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제가 지금 이 리딩을 어떻게 준비를 하게 됐냐면 가보월이잖아요. 확실히 제가 느끼는 게 예상했던 바지만 욕망인가 사랑인가 드러나는 시기라고 좀 보여져요. 물론 이 가보월이 어떤 뭐 충을 맞게 한다든지 혹은 뭐 계고 현상을 일으킨다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양상들이 있으실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크게 부딪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강한 어떤 뭐 비겁이 더 강해진다라든지 여러 가지 양상이 있으실 텐데 요약 정리하자면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가 백일화에 드러나는 그런 좀 원리가 일어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개인 상담을 하면서도 많이 느끼게 되고요. 주변과 본인 임상을 통해서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제가 유독 이번 달에 깨달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랑과 욕망을 다소 좀 통합하기 어려워했던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19금이라는 것 자체가 뭐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더럽다, 되게 불순하다, 터부시 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당연히 어른들끼리 사랑하는데 어떻게 성적 욕망이 배제될 수 있는가, 공중파 드라마도 아니고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이었냐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또 장기간 저를 지켜봐 주신 러버스님들은 좀 아시겠지만 저는 되게 서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정반합의 인물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 박진영 선생님의 놀 만큼 놀아봤어 라는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완전 수도승의 시기가 있었거든요. 긴 시간 수도승의 시간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뭐랄까 이제는 정반을 거쳐서 합에 이르지 않았나 라고 스스로 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저에게 상담을 받고 혹은 교육을 받아주신 우리 러버스 선생님들 또한 저에게 스승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이제 최근까지 했던 어떤 사랑과 관계들, 그리고 거기에서 느꼈던 고통과 욕망과 슬픔과 집착과 그리고 그 뿌리와 근원을 탐색하는 작업들, 너무 괴로운 작업들을 거쳐서 아하라는 어떤 통찰에 이르기까지 우리 러버스님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저를 믿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떠한 공명을 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꼭 저를 되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관계라는 건 공진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기량도 존재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정반에 이르러서야 합에 이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혹시 혼자 말을 되게 어렵게 하고 있다고 느끼시는 러버스님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 리딩도 아마 저다운 리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금이니까 되게 질척하고 끈적하고 막 되게 에로틱하고 하면 좋겠죠. 그걸 원하실 수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저니까
우리가 막 사람이 하는 사랑 다 거기서 거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 대단히 개별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어떤 감정 자체의 순도로 따지면 사실 공통항이 많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블렌딩 되고 조합되어서 어떠한 특정 대상과 연결해서 일어나는 사랑은 굉장히 다르고 개별적이다 해서 저는 남자는 다 거기서 거기다, 여자가 다 거기서 거기다라는 말을 매우 부인합니다. 예.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예. 그래서 한번 욕망과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리딩을 보고 계신 러버스님의 마음이 본인은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예, 필요에 의한 욕망일 수도 있고요. 본능적 욕망일 수도 있고요. 좀 어쩌면 냉정할 수 있다 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디자인 카드를 준비해 보았고요. 이거 서클 오브 라이프라는 카드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이 카드를 아직은 자세히 숙지하지 못했는데 이 그림들이 좀 저에게 느낌이 강하게 오는 애들을 골라봤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도 다들 이제 유니버셜 아시는 분들은 의미에 따라 고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저스트 끌리는 대로 선택해 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도를 높이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시간 드릴게요.
네, 우리 1번 러버스 골라주신 러버스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타로 무브 역사상 최초의 다소 날 것 리딩이 될 것 같은데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우리 1번 분들의 마음이 사랑인지 욕망인지, 그리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 그분의 마음이 욕망인지 사랑인지, 사실상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딱 잘라 이분법으로 볼 수 없고 다소 비율로 보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소 명확하게 나왔어요. 명확하게 나와서 리딩하기가 좀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우리 한번 1번 분들께서 들어보시고 지금 우리 두 사람 관계의 상황에 맞게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보여지는 부분들은 상대방 분은 지금 먼저 1번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다고 나와요. 서퍼링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상실의 고통이기도 하고, 지금 뭔가 함께 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실을 앞둔 고통, 상실할 것 같은 고통일 수 있겠죠. 또는 우리가 관계가 잘 이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 분 입장에서는 1번 분으로 인하여 내가 뭔가를 잃고 있다, 덜 손자거든요. 잃어버리고 있다,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상실의 고통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는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리딩은 현재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과거의 우리의 어떤 마음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마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1번 분들은 어떤 마음인가, 상대방에 대해서 보시면 1번 분은 지금 이제 원더러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이제 방황하고 있어요. 뭔가 이제 우리 방황하는 청소년 같은 그런 카드인데요. 근데 우리가 내가 이 방향을, 우리 1번 분들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다. 나는 지금 못 정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떠나야 한다. 상대방을 완전히 온전히 떠난다도 가능하시겠지만 지금 방식, 지금 형태, 지금의 관계성을 떠나야 한다, 바꿔야 한다라고 생각은 해요. 이제 등을 돌리고 떠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데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목적지가 분명하면 좋잖아요. 근데 1번 분은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명확하다고 보이진 않아요. 1번 분께서는 이 관계의 분명한 목적성, 그러니까 이 관계는 이러한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분명하시다 할지라도 사실 그것이 운명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다소 불확실하기 때문에 타로를 보고 계신 거잖아요. 해서 지금 우리 1번 분들께서는 떠났어요. 떠나고자 해요. 떠나는 중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알지는 못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약해보면 지금 1번 분께서는 이 상대방과의 현재까지 이어진 이 관계성 자체가 마음에 안 드실 수가 있어요. 방식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관계는 아니다 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상대방 분은 어떤가 하면, 상대방 분은 1번 분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 또는 1번 분을 잃었다, 어느 방향이든 간에 이 관계가 어떤 관계든 간에 상대방 분은 자신을 잃는 고통을 체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전 다 뽑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좀 알겠는데, 스포일러 해드리자면 상대방 분은 1번 분을 그냥 내가 뭐 욕망하거나 뭐 사랑한 사람 수준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일부를 잃는 고통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일부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거의 뭐 절반 이상의, 진짜 원래 카드 고르신 카드랑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상대방 분이 이렇게 자신의 몸뚱아리의 절반, 자신의 영혼의 절반, 1번 분은 이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1번 분이 그걸 알고 계시든 모르시든 간에.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누가 더 사랑하냐라는 어떤 질문을 던지신다면, 사실 상대방 분이 1번 분의 유일함을 굉장히 잘 알아차렸어요. 과거에 이 사람이 몰랐을 수도 있고 원래부터 알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이미 기자라는 한자를 쓰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미 알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럼 사랑인가 욕망인가 물어보면 되게 맹목적인 욕망이고요. 이 두 카드의 특징이 지금 64장 중에 딱 5장 있는 운명 카드가 여기 딱 2장이 나왔거든요. 바로 상대방은 1번 분을 맹목적으로 욕망하고 1번 분이 본인에게 유일한 존재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그것을 묻어뒀고요. 땅 밑에 깊숙이 묻어뒀고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조합이 가능한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런데 1번 분께서 이 리딩을 보고 계시다는 건 상대방이 나를 욕망하는지 사랑하는지 궁금해서잖아요. 그러니까 1번 분은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1번 분께서는 상대방 뭐지? 회피형인가?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놈의 애착 유형 검사도 안 했는데 체크리스트로 회피형이다 불안형이다 약간 주장하는 그런 어떤 호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보면은 겉보기에 되게 체크리스트상 상대방이 회피형 같아 보인다. 1번 분 답답해 죽겠다 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굉장히 내가 상대에게 강한 임팩트를 줬다라는 건 난 알겠어.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 크게 느꼈다라는 것도 알겠어. 근데 완전 땅에 묻어놓고 티를 내지 않는다. 심지어 1번 분의 유혹에 굴하지 않고자 은둔한다 라는 카드가 나오니까 1번 분 입장에서는 뭔가 이 사람은 정상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지금 우주적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우주에서 두 사람의 사랑과 욕망의 무게를 달아요. 사실 압도적으로 상대방이 완승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좀 많이 황당하실 것 같다. 하지만 그조차도 이해하고 이미 아시는 1번 러버스님들도 계실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래서 전 참 읽으면서도 무튼 이제 돌아가 볼게요. 1번 분은 그럼 상대방을 사랑하는가 욕망하는가를 보게 되면 우리 이쯤에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 사랑이 뭐냐 그러면 사랑은 제가 지금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찾아봤는데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이라고 하거든요.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네, 상대방 분은 과거에는 몰랐으나 지금은 알던지 이미 알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 1번 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 정하셨어요. 상대방을 사랑할지 안 할지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은 노력입니다. 선택과 노력이에요. 의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시작은 불가항력적으로 시작하셨을 수 있는데요. 지속은 노력이죠. 그러니까 우리 1번 분은 이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지속할지 말지를 못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1번 분은 상대방을 욕망하는가? 그 또한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1번 분은 욕망하실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욕망을 투명하게 꺼내서 그것을 인정하는 데까지 고통이 따르신다라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지금 이미 고통을 받고 계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 분한테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1번의 존재 의미를 물어봤잖아요. 1번에 대한 마음. 지금 상대방 분한테 1번 분은 내가 상실하거나 데리고 있거나 내가 나를 잃어야 하는 고통이다. 1번이란 존재는 나에게 내가 나를 내려놔야 되는 고통이다 라고 한다라면 우리 1번 분이 고통받는 지점은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욕망한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 있는가? 내가 투명하고 순수하게 인정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1번 분, 상대방 분은 1번 분을 맹목적으로 원한다는데 1번 분도 상대방을 욕망하시잖아요 라고 제가 말하면 1번 분은 제가 왜요? 제가 왜 그런 사람을 뭐 이럴 수도 있다. 아니면 되게 잘 포장해 놨거든요 지금 1번 분이. 1번 분은 약간 얼음공주 얼음왕자 스타일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뭐 이런 느낌. 그치만 성장통이라는 키워드도 있는 만큼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 근데 그 과정과 시작이 너무 고통스럽다 이실 수 있다는 거죠.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러버스님들 같은 카드라도 리딩을 듣는 사람의 성숙도와 준비됨에 따라서 리딩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튼 그래요. 그럼 지금 1번 푼은 뭐예요? 내가 아직 내 욕망을 완전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중이고 아직 ING고 사랑을 지속할지 말지 내가 애쓰고 노력할지 말지도 못 정하셨어. 그러면 1번 분은 힘들겠죠. 근데 이것이 과연 상대방 때문에 힘든 것인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제가 봤을 때 1번 때문에 힘든 건 상대방이 맞는데 1번 분이 힘드신 이유가 상대방 분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1번 분은 아니다. 걔가 회피하거나 드러내지 않았으므로 내가 이렇게 됐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우주적으로 봤을 때 선후 관계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1번 분들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다 무슨 소린가. 걔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을 닫고 막 이런 건데 셔터를 내린 건데 하실 수 있는데 내가 셔터를 내리거나 혹은 열거나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면 이런 관계를 만나지지 않아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자면 그래서 우리 상대방 분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알았어요. 1번의 유일성을 완전하게 알았어요. 근데 1번 분은 어떠냐 하면은 1번 분께서는 아직도 모호해요. 길을 찾고 있고 답을 구하고 있어요. 마치 타로 리딩을 보시듯이. 이런 것들은 스승을 찾아 헤맨다 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1번 분께서는 다른 타로 리딩도 많이 보셨을 것이고 혹은 뭐 개인 상담도 많이 받아보셨을 수 있겠죠. 제가 여기서 종결해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런데 많은 반추가 있어요. 1번 분은 계속해서 과거를 끄집어내서 복기를 해봐요. 누가 잘못했을까? 네가 잘못했을까? 내가 잘못했을까? 혹은 누구의 잘못이었을까? 내가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 이 관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를 반추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또 우리 성숙하신 러버스님들은 이것이 단순한 후회나 반추에 불과한 게 아니라 반성을 하고 계실 수가 있어요. 내가 다음번엔 더 멋지게, 더 세련되게, 더 나은 선택을 하겠다 라는 반성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우리 1번 분들께서는 상대방을 다 놨다고 보기가 매우 어려워요. 상대방을 뭔가 내 마음에 아직 담고 있고 사실상 매우 많이 담고 있어요. 가득 채워져 있죠. 1번 분이 부정하시든 긍정하시든 그렇게 나왔고요. 네, 점차 참 그러한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제 진짜 본론인 거죠. 이 관계가 지금 왜 이렇게 허미 카드에 머물러 있는가. 데빌로 시작해서 더 문 카드를 거쳐 왜 허밋에 이르렀는가라는 걸 우리가 얘기해 볼 필요가 있죠. 허밋은 은둔자입니다. 데빌은 굉장히 위험하고 뜨겁고 강렬하며 인간이 마음대로 끊기 어려운 어떤 욕망적인 부분이죠. 굉장히 오늘 리딩과 잘 맞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우리 1번 분에 대한 욕망의 본질을 봤는데 데카메론이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봤고 3 펜타클입니다. 혹시 데카메론의 3 펜타클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을 해보면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상대방 분은 굉장히 즉각적이고 즉물적이며 즉흥적인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 1번 분에 대해서 상대방 분은 그냥 정말 19금 리딩답게 말해보자면 지금 당장 덮치고 싶다예요. 앞뒤 전후 상황,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모르겠고 그냥 지금 내가 원하는 건 그냥 지금 너의 육체,
예, 너라는 존재.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욕망에 그친 존재가 아니다. 이 사람은 1번을 사랑하는가 묻는다면 이제 알았다. 이미 알았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한다. 라고 이 사람이 답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매우 침묵하고 있을 뿐. 네. 그래서 이제 우리 1번 분의 상대방에 대한 욕망의 본질을 보면, 이제 데카메론이라서 제가 혼자 보자면 휠 오브 포춘이야. 이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육구 자세를 보여주는 아주 야한 그림이라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 카드가 또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상대방 분은 굉장히 뭔가 즉각적이고 즉물적이며 지금 당장 right now의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지고 싶다는 거야. 지금 갖고 싶다. 지금 하고 싶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1번 분의 상대방에 대한 욕망의 본질은 뭐냐면, 1번 분은 다소 네버엔딩 스토리를 원해요. 뭔 얘기냐면, 이 관계가 우리가 오늘 만났어. 오늘 만나서 뜨거운 시간을 보냈어. 그러면 이게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닌 거야. 1번 분께는 내일이 있을까?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라는 노래가 있어요. 내일도 나를 사랑할 건가요? 네. 지금 1번 분은 지금 이 욕망의 본질이 되게 서사적이에요. To be continue. 이어지는가? 이 욕망이 오늘의 욕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과 모레와 뭐 글피 뭐 1년 후, 10년 후 연결되는가? 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욕망만 놓고 보면, 욕망의 본질만 놓고 보면 상대방 분은 상당히 동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물론 다 아시겠지만 내셔널 지오그래픽 보면은 의리를 지키고 정조와 지조를 지키는 동물도 있어요. 아무튼 근데 이제 우리 1번 분 같은 경우는 이 욕망을 단순히 지금 현재에 그치는 것으로 바라보질 않아요. 이 욕망을 뭐랄까 되게 로맨티시즘? 로맨틱하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관계가,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뭐 하지 않겠다. 뭐 이런 느낌도 있고요. 정확히 이런 기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1번 분께서는 내가 지금 원하니까 일단 입술 부딪히기부터 하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신 거예요. 내가 입술을 부딪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내일이란 약속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느낌? 아니면 이 키스의 의미가 뭔지가 명확해야 된다. 이런 느낌? 근데 상대방은 진짜 뭐라 해야 되지? 갑자기 뭔가 앞뒤 상황, 지금까지의 이야기 다 엎어버리고 갑자기 그 드라마 보면은 갑자기 화해할 때 막 둘이 보자마자 막 불 붙어가지고 막 키스하면서 막 난리치다가 이제 뭐 저 방으로 들어가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되게 이런 드라마틱한 뭐랄까 이제 연역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화해가 있잖아요. 그죠? 뜨거운 화해. 근데 우리 1번 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1번 상대방에 대해서는, 최소한 상대방에 대한 욕망의 본질은 1번 분은 되게 서사적이에요. 내일도 나를 사랑할 건가요? 라는 답이 없으면 뭔가 입술 박치기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다. 네, 제가 참 19금 리딩을 좀처럼 안 해봐서 이게 저희 최선입니다. 러벌스님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상대방 분은 1번 분이라는 만큼 성적으로든 욕망으로든 혹은 뭐 우리가 서사적인 어떤 사랑으로든 매우 몹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든 1번 분의 유일한, 이 소울메이트 카드, 매우 유일한 존재임은 인식했고 이미 알았고, 예, 드러내지 않고 있는 이유는 회피형이라서가 아니라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상대방에게 이러한 자신의 깨달음, 알아차림, 욕망, 욕구를 막 1번 분께 막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군자일 때는 이런 거예요. 두려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지 않아서 피한다. 예, 때가 되지 지금 나아가는 것이 쌍방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 이 사람이 지금 뭐 처리해야 될 어떤 급박한 일이 있다든지 지금 다가가서 1번을 책임질 만한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을 숨겨놓고 묻어두고 비밀스럽게 간직한다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용기 없음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그리고 그로 인해 상대방은 힘들어요. 매우 고통받고 있어요. 이 정도로 욕망하고 이 정도로 유일성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데 침묵하는 사람의 마음은 대단히 편안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우리 1번 분의 마음을 정리해 보자면 1번 분은 지금 이 리딩을 듣는 이 순간도 실시간으로 깨닫고 계세요. 내 욕망은 무엇인가? 아, 나는 왜 이것을 투명하게 꺼내는 걸 두려워하는가? 왜 힘들어하는가? 나는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왜 정하지 못하고 있는가? 아, 타로 무브가 올라왔으니까 한번 보면서 정해보자 하셨을 것인데, 저는 이 여정 또한, 이 방황 또한 1번 분의 잘못이 아니고 이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1번 분의 사랑에 대한 여정이거든요. 우리가 뭐 인생을 학교라고 친다면 지금 배워가는 중이죠. 평생을 배울 건데 1번 분께서 지금 이 상대로 인하여 내가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배워가고 계신 중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욕망을 깔끔하게 인정하고 드러내는 이 투명해지는 과정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진짜 배우는 동몽 학생의 카드 나오고, 예, 지금 이렇게 과거 반추 매우 가득 차 있음 해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조언을 볼게요. 역시 데카메론이고요. 예, 지금 보시면 나인 소즈예요. 나인 소즈. 자, 이제 이것을 어떻게 조언을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고뇌를 한번 해봤는데요. 저 카드의 이미지도 사실 데카메론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 1번 분이 왜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가를 사실 잘 몰랐는데 쟤까지 뽑고 나니까 좀 알 것 같은 게, 상대방이 보세요. 진짜 1번 분의 유일성을 알았음에도 숨긴다. 왜냐하면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라고 한다라면 이 사람은 되게 거칠게 말하면 다소 독재적이고 가부장적인 성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상대방이. 그럼 1번 분 입장에서는 그럼 나는 무슨 조선시대 정실 부인처럼 따라야 되냐? 이게 뭐냐? 너는 왜 나와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게 사랑이라 할 수 있는가? 이거는 그냥 욕망 아닌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조언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혹시 1번 분께서 상대방에게 너무 맞춰졌다면, 지금까지 상대방이 원하는 욕망과 상대방이 원하는 관계에 너무 1번 분이 거기에 눈높이하여 맞춰주셨다라면 앞으로도 그걸 계속 할 수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근데 내가 만약에 못하겠다라는 답이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1번 분께서는 멈추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이 굴복하면 좋겠죠. 굴복? 복종이란 단어를 우리가 애정 관계에서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저는 이 상대방 분이 자신의 어떤 그 쪼라고 할까요? 자신의 어떤 독재적인 성향을 버리면 좋겠죠. 그걸 포기하면 좋겠죠. 항복하면 좋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늘 다 알고 계시겠지만 나 자신 하나 바꾸기가 어려운데 상대방을 변화시킨다? 매우 어렵습니다. 또 제가 직업이 본업이 코치잖아요. 여러분, 매우 취업하고 싶은 사람 하나를 진짜 취업할 수 있도록 이 동기부여와 함께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찾아서 함께 파트너십으로 끌고 가는 것도 대단히 어려워요. 한마디로 의욕 있는 사람을 함께 이제 저기 뭐야, 러닝메이트 하는 것도 되게 어렵다고요. 그런데 버티고 있는 상대방 분을 내가 바꾸겠다?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스스로 변하고자 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자, 이것 또한 언젠가 말씀드리겠지만 타인의 변화를 기다리는 일은 육아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육아는 그래도 있잖아요. 언젠가는 얘가 성장할 거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다 큰 어른을 육아한다? 이건 대단히 요원한 일인 게, 우리가 아기가 되게 예쁘잖아요. 근데 아기를 키우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시면,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기는 오늘하고 내일이 다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힘들고 모레도 힘들단 말이죠. 네. 뭔 얘기냐면 달라지고 성장하고 독립할 걸 알면서도 오늘이 힘들어요. 오늘의 기다림, 오늘의 인내는 굉장히 지독하기 힘들다. 하물며 다 큰 성인인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도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해 주기를 내가 간곡하게 애원하고 설득한다 한들 이 생각을 바꾸기란 대단히 어려워요. 우리가 나를 엄청 사랑한다면서요. 그럼 나를 위해 바꿔줘야죠. 이거는 또 하나의 강압이자 독재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사랑은 자유의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야지는 또 하나의 강압이자 독재, 탄압이다 라고 바라볼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오늘따라 이 19금 리딩이라고 해놓고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러벌스님들께 꼭 필요한 리딩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해서 저는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하자면 1번 분께서는 상대방의 방식에 상대방 나름의 진정한 사랑의 방식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가, 내가 맞춰줄 수 있는가를 한번 꼭 자문해 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며 1번 분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들의 지금 생각하고 계신 상대방 분의 욕망, 사랑, 여부와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2번 분의 마음을 또 같이 뽑아봤는데요. 약간 데칼코마니 같은 리딩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먼저 상대방 분의 2번 분에 대한 마음, 이분에게 2번 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본 카드에서는 지금 2번 분을 향해서 소위 말하는 좀 후폭풍 카드가 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대방 분이 뭔가 잘 지내는 듯 하다가 나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하다가 지금 이번 분에 대한 굉장히 강렬한 어떤 감정이 올라왔다, 욕망이 올라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제가 약간 멀어진 관계를 전제로 하고 리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현재 나의 관계성에 맞게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족스럽게 잘 만나고 계신 분들도 가능한 리딩이긴 하거든요. 관계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인 게 이 관계는 한 사람의 강렬한 어떤 대쉬, 한 사람의 어떤 강한 의지로 인해서 시작된 관계예요. 강한 의지로 시작된 관계인데 이 관계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좀 놓였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선택 중에서도 가장 만족스러운, 가장 뭔가 스스로 좀 이게 맞다. 그래서 나는 이 선택을 만족한다. 한마디로 스스로의 만족을 위한 선택으로 갔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게 보고 계신 분들이 2번 분이기 때문에 2번 분께서도 내가 이 관계에서 어떤 것이 좋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딩동댕동. 이 가운데서 내가 이 선택이 가장 만족스럽다 라고 생각하는 선택을 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의 관계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닌데요. 저는 지금 이런 관계를 원한 것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됐는데요 라고 하신다고 하실지라도 이번 분께서는 본인이 원하는 선택을 함으로써 현재의 관계에 이르게 되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분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냐라는 걸 보면 사실 이번 분은 대장괴가 떠서 무슨 얘기냐면 이 관계에서 이번 분께서 자신이 이 관계를 주도하는 인물임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분께서 어떠한 리더십, 스스로 어떤 자기 주도권, 내가 선택하겠다. 이 관계는 내가 선택하든지 선택하지 않든지 그 선택도 내가 하겠다. 라는 어떤 강한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번 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분은 고집도 있고 뚝심도 있어요. 해서 이 2번 같은 경우는 상대방 분의 욕망을 봤을 때 욕망인가 사랑인가를 보면 상대방 분은 마음이 굉장히 깊어요. 사실 이번 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깊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번 분께서는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떠한 욕망도 보여주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나에게 뭐 잘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하실지라도 상대방 분은 그것이 가리워져 있을 뿐 매우 깊고 마음 또한 굉장히 깊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욕망인가 사랑인가라고 물었을 때 단순한 욕구다 라고 나오면 그렇게 리딩할 생각으로 오늘 심기일전하고 뽑았는데요. 상대방의 마음은 사실 이번 분보다 훨씬 깊고 절절해요. 혹여나 상대방 분이 이 관계를 먼저 떠나셨거나 냉정한 뒷모습을 보인 분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아까 후폭풍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에게 지금 굉장히 감정과 어떤 고통이 올라온 상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뎁스가 있다, 굉장히 딥하다, 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욕망 또한 지금 이 사람이 이번 분을 향해서 감정의 깊이가 굉장히 깊고 그 고통도 깊은 나머지 그 욕망을 드러낼 수 없을 뿐 지금 빛이 가리워져 있죠. 이분은 되게 진심이다. 이번 분한테 너무나 진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 상대방 분은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상대방 분은 내가 이번한테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요.
욕망은 그러해요. 그런데 이 사람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내가 원래는 항상 뭔가 내가 원하면 원한다. 예,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예, 내가 말하고 싶으면 말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이번 푼에 대해서는 내가 운명을 따를 수밖에 없다. 내가 순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분이 소위 말하는 센 캐예요. 센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아니다. 이번이. 예. 그래서 이번 분의 마음을 보면 이번 분은 욕망인가 사랑인가를 보게 되면 이번 분은 자기 욕망을 땅속 깊숙한 곳에 깊이 묻어놨어요. 예. 마찬가지로 크다는 거예요. 지금 이번 분의 어떤 마음, 사랑인가 아닌가, 욕망인가, 이걸 봐도 이번 분은 내가 지금은 사랑할 때가 아니다라고 정해놨어요. 이번 분이. 예. 내가 지금 이 상대에 대한 마음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물러났다. 예, 연연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내 욕망도 깊숙이 묻었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쌍방이 진심이었다라고 봐요, 이 관계는. 그런데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본인들께서 자신들이 진짜 원하는 것을 선택하겠다는 어떤 욕심이 과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사랑과 성공을 동시에 거머쥐겠다 라든지 나는 뭐 이것저것 요것 저것을 전부 다 한 번에 다 갖고 싶다 라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두 분 다 뭔가 무상무념한 사람들이 아니라 무소유의 존재들이 아니라 풀소유의 존재들일 것이다. 뭔가 좀 욕심 있고 야망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번 분이. 그러함으로 인해서 저는 이번 분께서 욕망을 땅속 깊이 묻었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지금 사랑할 때가 아니라 물러났다고 해서 이 마음까지 완전히 외면하고 안 볼 순 없잖아요. 그 깊이 묻어놓은 그 거대함을 스스로 알고 계실 거다라고 보거든요. 해서 이번 분께서는 상대방 분을 힐끔힐끔 보게 되고 뭐 염탐하거나 관찰하거나 눈길이 가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에. 아마 그러니까 지금 리딩도 보고 계시겠죠? 예. 그렇지만 우리 이번 분께서는 끊임없이 벗어나려고 해요. 내가 이럴 때가 아니다. 내가 지금 상대방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의도해요. 하지만 그 의도가 먹히진 않아요. 우리 이번 분도 상대방에게 속절없이 끌려요. 이렇다. 예. 근데 진짜 상대방 분은 어느 정도냐면 고통의 깊이가 너무 깊은 나머지 운명에 순응하기로 했어요. 자기가 뭘 해봐야 가장 좋은 카드가 안 나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 순응을 선택했어요. 운명에 맡기자.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겠는가? 내가 뭘 한다 한들 이번한테 먹히겠는가? 그렇다. 그래. 어쩔 수 없다. 운명에 맡긴다. 이런 선택을 하셨다. 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의 어떤 본론인 데카메론 카드를 한번 또 펼쳐봤는데 이 카드는 아시겠지만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 영상이 잘립니다. 그래서 저만 봤는데요. 상대방 분의 이번 분에 대한 욕망의 본질이에요. 궁금하신 분들은 5 펜타클을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상대방 분께서는 욕망의 본질 자리에 5 펜타클이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 이번 분의 상대방에 대한 욕망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면은 3 소지가 나왔어요.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분의 관계의 조언을 뽑아봤더니 매지션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 굉장히 지금 이 관계와 우리 이번 분에 대해서 사실 아까부터 절망에 빠져있는 되게 집착하고 있지만 너무 괴로워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너무나 깊은 마음, 그리고 너무 깊은 괴로움에 빠져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분은 사실상 이 욕망의 본질을 살펴보면 지금은 거의 체념 단계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번 분을 포기했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이 욕망하는 대로
되리라는 것을 체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제 능동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능동적인 사람인데 능동적으로 이번한테 뭔가를 행하겠다,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는 것이 거의 꺾였어요. 네. 그러므로 인해서 운명에 순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지금은 내가 뭘 한다라는 것이 어렵다. 왜냐하면 정말 너무 괴로움을 경험한 나머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흉운이 닥쳤을 때 자신의 무력감을 체감하거든요. 아, 내가 무능하구나. 아,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됐어. 모든 게 망가졌어. 무너졌어. 그러면 나의 무능함을 체감을 해요. 그리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 정도의 수준이에요, 상대방 분이. 이번 분과의 사랑 앞에서 본인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깨달았어요. 예. 근데 이거는 나쁜 깨달음이 아니거든요. 진짜 깨달음인 거예요. 아,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있다는 걸 상대가 알았어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그렇게 안야해서 보여질 것 같은데 책을 읽고 있어요.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이 사람은 내가 그렇다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마음을 다스리고, 그쵸? 예, 뭔가 진짜 형이상학적인 공부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 이번 분의 상대방에 대한 욕망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게 되면, 우리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관음, 염탐, 관심, 이런 키워드가 보여지거든요. 이번 분은 상대방 분을 이렇게 눈을 뗄 수 없어요. Can't take my eyes off you 라는 노래가 떠오르는데, 나는 너에게서 좀 눈을 뗄 수가 없다. 우리 이번 분은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이 욕망을 꺼내지 않겠다, 그럴 때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돌을 닦고 계신 모습이라 할지라도 눈은 못 떼시는 거예요. 인정을 하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이번 분께서는 상대방에게 마음은 있는데 다가가진 못해. 지켜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 분도 사실은 상처가 없지 않아요. 미련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냥 바라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망은 이번 분도 마찬가지인 게, 내가 뭔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번 분은 하지 못한다라기보다는 본인이 선택하여 하지 않음으로써 남은 미련 같은 거예요. 스스로 우리 이번 분께서는 내가 선택했다, 하지 않음을, 요거를 한번 받아들여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 두 분의 관계에 대한 어떤 조언, 이제 매지션이 나왔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사실 아시겠지만 많은 원소들을 다룰 수 있는 마법사 같은 존재잖아요. 굉장히 매력적인 존재이기도 하고요. 능력과 재능, 뭔가 자신감, 임기응변, 이런 것들로 이 관계를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이러한 관계 구도에서는 정반대의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되게 뜨겁고 이번 분이 제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이런 어떤 기술? 기술적으로 이 관계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유용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관계의 본질을 건드리긴 어렵고, 잠깐 제외를 하거나 잠깐 관계를 더 낮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오래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말솜씨라든지 나의 매력이라든지 나의 능력을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라 라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하면 뭔가 이제 지속성이 약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행동을 선택해라, 본질적인 선택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잔재주, 뭔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 상대방의 이 깊은 욕망과 그러나 드러낼 수 없음과 이 체념과 이 고통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선택한 본인의 선택을 바라보시며,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사랑에는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쌍방간에 이제는 배우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두 분이 내가 모든 걸, 우리가 매우 노력해서 모든 걸 다 가져보자 라기보다는
뭔가 당장 불을 붙여서 뭐 다시 만나보자 라기보다는, 네, 이 관계에다가 내 어떤 매력이나 능력을 쏟기보다는 오히려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진정성으로 승부해라. 진정성으로 진검승부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욕심을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 네. 그때 두 사람의 사이에 갈림길이 있었을 것이고 무엇을 선택할지 굉장히 고민을 하셨을 것인데, 그때 내가 이 사람 대신 선택한 것들을 바라보시고 그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었을 수도 있어요. 가치 있었는지를 바라보고, 예,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버릴 수 있는 게 무엇이며 정말 내가 이것들을 버리면서까지 상대방을 선택하고 싶은지, 이걸 바라보시면 답이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깊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내 선택이 정말 현명한 선택인지,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 상담으로 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하는 19금 리딩은 요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 안타까운데요. 그럼에도, 예, 오늘 특히 2번은 그렇게 야한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좀 다소 실망하신 러버스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1번은 그래도 좀 나왔거든요. 네,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지금 두 사람이 진짜 많이 감추고 있기 때문에, 많이 체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리딩이 나왔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럼에도 한마디 덧붙여 본다라면 상대방은 정말 밤중에 몸부림치고 있어요. 이번 푼을 너무 강렬하게 원해서.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번 골라주신 러버스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상대방과 나 지금 보고 계신 3번 분의 서로에 대한 의미를 먼저 좀 봤는데요. 현재 기준이고요. 상대방에게 3번 분은 뭔가 되게 초월자 같은 느낌을 주지 않나요? 깨달음을 준 사람이다? 되게 티베트의 소년 승려 같은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분이 뭔가 사랑에 대한 어떤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은 3번을 만남으로써 내가 뭔가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되게 반대되는 지점이 뭐냐면 3번 분 입장에서 상대방 분은 뜨거운 불이자 강렬한 남성성? 태토력 그 자체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이 굉장히 다른 에너지의 소유자들이겠구나. 뭐 사주로 본다라면 굉장히 다른 오행을 가진 사람들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또 주제인 상대는 나를 사랑하는가 욕망하는가를 또 보게 되면은 이 부분도 두 분이 상당히 뭔가 차이점이 강해요. 그래서 저는 상대방 분께서는 사실상 뭔가 내가 뭐 아낌없이 희생하고 뭔가 내가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주는 사랑이라는 개념이 익숙치 않은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3번 분을 보면은 굉장히 충동적으로 강하게 동한다 라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강렬하게 본능적으로 끌린다. 뭔가 본능이 요동친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적합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에게 그래서 3번 분을 사랑하시나요? 라고 물어본다라면 이분은 나는 실리주의자다. 사랑이 뭐냐? 나는 3번을 원한다. 3번을 욕망한다. 3번과 함께 있고 싶다. 우리 또 19금일 수도 있는 얘기지만 3번과 함께 밤을 보내고 싶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라는 거죠. 3번과 이제 합이 너무 좋다. 3번과 함께 하는 밤이 너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진짜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냥 3번과 함께 있으면 그냥 everything is okay. 그냥 됐다. 그냥 다 됐다. 그거면 됐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감정상에 무슨 오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근데 이분이 3번 분을 어떤 존재로 보냐라고 한다라면 말씀드렸지만 3번이 갑자기 시리가 말을 걸어가지고요. 3번이 나에게 이게 사랑인가? 라는 어떤 깨달음을 줬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이분은 지금 3번을 향한 욕망을 봐도 욕망이 굉장히 충동질하고 있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나는 그냥 같이 있어. 같이 밤을 보내. 그냥 둘이 서로에게 도움이 돼. 실리가 있어. 그럼 사랑 아닌가요? 라고 할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바라보는 3번 분은 저 아이는 충동에 몸을 맡기지 않는구나. 저 아이는 뭔가 되게 꼭 참고 인내할 줄 알고 마음이 가도 그쪽으로 그냥 막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멈출 줄 아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배웠다. 혹시 저런 게 사랑인가? 이런 깨달음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봤냐? 상대방 분이 바라보는 이 3번 분이라는 존재가 참 뭐랄까 되게 인내하는 인물, 인내하는 되게 여성의 카드가 있는데 되게 매력도 있고 자기 삶을 안정적으로 잘 꾸려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그냥 자기 삶을 방종으로 그냥 흘러가게 두지 않고 자유라는 이름의 어떤 뭔가 이제 방탕함으로 가지 않고 그냥 즐겨도 될 텐데 참고 인내하며 미래를 위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게 상대방한테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지? 라고 이 21세기에 이 챗 GPT 이 시대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되게 19세기적이다. 뭐 이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3번 분께 물었어요.
3번 분은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욕망하시는지 물어봤을 때 우리 지금 3번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욕망은 흩어졌다. 물안개처럼. 한낱 물안개와 같은 욕망은 이제 흩어졌다. 사랑은 내가 의도적으로 발걸음을 멈추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쉬이 변하지는 않더라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3번 분이 진짜 인내의 아이콘이겠다 라는 짐작이 다시 한번 맞아떨어지는 순간인데요. 근데 3번 분이 그렇다고 비현실적인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3번 분도 대체 내 감정은 어디서 기인하는 것이며 이 마음이 옳은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쟤는 왜 저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약간 말도 안 되는 현실주의자, 배금주의자 같은 사람일까? 나는 왜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가? 얘 단순히 빠지지 않고 3번 분은 냉철하게 바라봐요. 내 마음이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우리는 정말 다르구나. 나는 그걸 이제 알겠다. 라는 거예요. 3번 분은. 해서 3번 분께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스스로 몰라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일단 사랑에는 퍼즈 버튼, 정지 버튼을 눌러놨는데 내가 감정을 막 증폭시키거나 상대에게 표현하거나 이 마음을 같이 교류하거나 하는 일 자체에는 멈추셨을 수가 있는데 3번 분께서는 나와 너무 다른 너에게 내 마음이 어떤 무게일지 전달이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나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 3번 분도 상당히 고달프시겠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상대방은 상대방대로 욕망에 몸부림치고 있으니 괴로울 수 있죠. 하지만 저는 3번 분께서는 상대방을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카드들이 나왔다. 인내와 스스로 발걸음을 멈추는 이 마음은 얼마나 쉽지 않았을 것이며 욕망이 이렇게 물안개가 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 시간들은 또 어떠했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 분이 이제 3번 분께 가지고 있는 욕망의 본질이 뭔가를 제가 데카메론 카드로 봤는데 이걸 보여드리면 이 영상은 정지를 먹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킹 펜타클이에요. 그리고 우리 3번 분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본질은 뭐냐를 뽑아봤을 때 신기하게도 퀸 펜타클이에요. 뭔가 킹과 퀸의 만남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아까부터 제가 현실주의자, 배금주의자, 물질주의자 이런 말들을 했는데 사실 막상막하예요. 하지만 저는 3번 분의 감정은 좀 양상이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 관계의 조언까지 제가 데카메론으로 뽑아봤는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상대방 분 같은 경우는 되게 자신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감정적으로 내가 진짜 3번에게 사랑이란 감정을 느끼지 못하거나 사랑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3번 분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란 감정을 아직 몰라요. 짐작할 뿐이에요. 3번이 하는 게 사랑인가? 내가 하는 건 그냥 뭐랄까? 욕망의 거래인가? 이런 느낌인 거죠. 상대방 분의 욕망의 본질이라 함은 3번 분을 갖고 싶다예요. 마음 없이라도 갖고 싶다. 사랑 없어도 갖고 싶다. 너무 그냥 같이 함께 뜨거운 시간을 보내도 만족한다.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되게 아픈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되게 진실한 리딩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제 3번 분의 상대방에 대한 욕망의 본질을 보면 3번 분은 네가 나를 가지고 싶으면 이것을 내놔, 이것저것을 내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로 안 돼. 무료로는 줄 수 없고 너도 내가 원하는 이것저것 이것을 줘야지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어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되게 현실적인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거래 같기도 하지만 저는 3번 분의 양상은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갑자기 떠오르는 저기 노래가 있어요. 이제 한 시절을 풍미했던 비비의 밤양갱인데요. 상대는 말해요. 너는 왜 이렇게 원하는 게 많아?
라고 3번의 상대방이 말해요. 하지만 3번 분은 말하는 거야.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야. 한 개뿐이야. 예. 달디단 밤양갱. 예. 네 마음 하나, 네 마음 진심 하나만 주면 되는데 너는 그걸 주지 못하고 있어. 그럼 너는 날 가질 수 없어. 그런데 상대방은 진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모른다고 봐요. 되게 현실주의자인 거예요. 지금 현재. 현재. 예. 뭐 영원히 모를까? 모르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오늘의 리딩에선 어렵겠지만 이 상대방은 진짜 욕망과 충동과 강렬한 끌림에 근거하여 3번 분과 합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감정 뭔데? 사랑 그게 뭔데? 그냥 같이 뜨거우면 좋은 거 아니야? 나는 완전 만족인데, 그럼 완전 만족인데? 감정 먹는 건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 실화인가 싶고, 예.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사람이 감정이 없을 순 없잖아요.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아니고서야, 그죠? 근데 지금 3번 분의 상대방 분이 현재 이 시점 많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 데카메론의 조언이 뭐냐면, 여러분, 템퍼런스입니다. 예. 뭐 잘 아시겠지만 또 템퍼런스의 원래 의미는 뭐예요? 그죠?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섞는 것이죠. 그쵸? 근데 여기 우리 데카메론에서는 뭔가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뭔가 이제 되게 막 극단적인 예시는 양다리주의 뭐 이런 조언들도 존재하긴 하는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뭔가 이쪽 저쪽 중 어떤 쪽으로도 완전히 가지 못하고 걸쳐져 있는 상태다 라는 것을 좀 시사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미해결 상태가 이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도 또는 재결합이나 결합되지도 못한 상태다 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관계를 만약에 이어가고 싶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이 순간 이어가고 싶다면 두 사람은 협상을 해야 돼요. 네, 현실적으로 협상을 해야 돼요. 한쪽 의견이 윈하고 한쪽 의견은 묵살당하는 거는 거래가 성립이 안 돼요. 냉혹하게 말해서 뭔가 관계를 거래라고 했을 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는 상대와 뭐 거래 이런 거 할 마음이 없다. 내가 원한 거는 뭐 사랑뿐이다. 또는 사랑과 뭔가 선물과 무엇과 뭐 예를 들어 뭐 담배 끊기와 뭐다 하시면, 이것들이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난 안 한다 라고 하신다면 안 하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두 사람이 그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이 성공해야 되는데 결렬됐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3번 분께서는 그러면 내 마음이 아무리 큰들 나는 멈추겠다 라는 어마어마한 뚝심과 인내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고요. 상대방은 정말 미친 듯이 끌어오르는 욕망을 그죠? 끌어오르는 욕망을 갖고 3번이 뭐 하는 걸까? 3번이 하는 게 사랑인가? 라는 어떤 깨달음에 이르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3번은 멈춰 계신 게 현실적으로 맞고, 저는 좋은 처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협상은 어려워 보여요. 그쵸?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이 협상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누가? 3번 분이 상대방 분을. 그럴 마음이 있으시다면. 만약에 그럴 마음이 없다, 이까지 리딩을 들었는데 역시 상대방은 그런 사람이 맞고 나는 그런 사람과는 관계를 못하겠다 라고 하신다면 접으셔도 돼요. 하지만 만약 마지막까지 한번 기다려보고 싶다. 그래서 네가 혹시 이게 사랑인가? 3번이 하는 게 사랑인가? 하는 이 깨달음을 좀 더 기다려보고 싶다라면, 단순히 어떤 욕망의 동물, 세련된 동물로서의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배움인 사랑에 이르기를 기다려보고 싶다라면, 협상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협상입니다.
협상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현재는 어렵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협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3번 분이 기다리셔야 될 것 같다. 하지만 기다릴 마음이 없으시다면 그만하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지만 3번 분은 욕망은 어느 정도 이제 화하였으나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는 아직 묵직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필요하시다면 개인 리딩으로 와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쉽지 않은 리딩이었고요.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아기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에이스 컵 골라주셨던 4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카드가 고양이가 물어봤는지 잠시 보이지 않아서
네, 일단 그 아기 그림 맞아요. 네, 4번 리딩 시작해 볼게요. 일단 이 관계는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1번 분께서, 4번 분께서 느끼시는 상대방에 대한 어떤 마음, 상대방의 존재 의미, 자리를 봤을 때 다리가 끊어져 있거든요. 상대방이 되게 높은 탑 위에 마치 라푼젤처럼 손을 이렇게 흔들면 이쪽으로 와, 이리 와,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4번 분은 이렇게 바닥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려다보면서 어떡하지? 내가 가야 되는 건가? 저분은 안 내려오시는 건가? 네, 이렇게 보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리고 이 그림 자체가 체스판 위에 있다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게 게임이잖아요, 체스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저기 4번 분들이 내가 퀸인지, 내가 뭐 아니면 뭐 폰인지, 내가 뭔지를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전 모든 카드를 다 봤잖아요. 그리고 여기 19금이라 숨겨놓은 데카메론도 봤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욕망의 본질도 봤는데, 그러니까 스포일러부터 해드리자면 이 관계에서 두 사람의 욕망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긴 하지만 소통이 잘 되고 있지 않다. 요걸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상대방 분의 욕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당히 커요. 상당히 어느 정도로 크냐면 제가 지금까지 1번, 2번, 3번 읽고 4번 읽고 있는데 데카메론부터 읽는 건 처음인 것 같지만 이 카드가 나이트 완즈거든요. 나이트 완즈. 이제 뭐냐면 상황이 도와주든 도와주지 않든 두 사람을 둘러싼 상황, 그리고 서로의 사회적 어떤 위치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싶지 않아요. 상대방은 그냥 매우 저돌적으로 그냥 다 뚫고 가고 싶어요. 그 정도로 욕망의 화신이 되어 있다. 4번 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건 좀 사실 좀 앞뒤 안 보는 그런 욕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정말 언제라도 불타오르는 거 지금 보이시죠? 불타오르고 있고 얘랑 같은 카드인데 지금 상승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주식에 지금 스페이스 X가 지금 핫한데 완전 급상승하고 있다 이거거든요. 지금 이 사람의 4번에 대한 욕망이 급상승한다. 강렬하게 불타고 있다. 조만간 모이는 자리를 만들려고 할 수 있다. 두 사람 만남을 만들려고 할 수 있다. 주선할 수 있다. 다가갈 수 있다. 지금 현재 이 리딩을 보시는 시점에 이 사람의 상태예요. 4번에 대한. 이 사람은 자기가 4번에 대해서 이렇게 감정이 클 수 없다. 난 운명적인 강한 끌림도 느끼고 욕망도 느끼고 또한 매우 내가 이보다도 누구를 좋아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수준이에요. 그리고 되게 운명적인 감정을 느꼈어요. 상대방 분이. 그런데 사람이 이마만큼 욕망하고 애정하면 4번 분은 이런 단절감을 느끼시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의 사랑이 일방향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상대방의 사랑이라는 것이, 상대방의 욕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4번 분의 마음을 한번 볼게요. 4번 분을 보시면 4번 분도 욕망은 있어요. 왜냐면 4번 분도 이 사람이랑 함께 할 수 있다면 함께 가고 싶어요. 두 사람이 함께 있죠. 근데 우리 4번 분은 관계를 고려하게 돼요. 우리를 둘러싼 이 사회적인 관계를. 만나고 싶다. 연결되고 싶다. 하지만 완전히 이 세상을 배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어느 정도는 4번 분이 좀 더 현실적인 것 같죠. 그러면 4번 분이 덜 사랑하는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상대방이 정말 뭐랄까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말하자면 나 진짜 이렇게 누구를 욕망하고 이렇게 누구를 애정해보고 마음이 이렇게 눈덩이처럼 커져 본 적이 없어서 정신을 못 차린다가 상대방이라면 우리 4번 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고 싶지. 나는 진짜 진심이야. 너무 깊게 진심이어서 너무 힘들어요.
4번분 되게 우울할 수 있고 잠이 좀 요즘에 잘 안 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관계에서 4번분은 모호함을 봐요. 이 관계가 만난다고 능사인 관계가 아니란 얘기예요. 두 사람이 만나서 와 이렇게 손잡고 와 하고 행복하면 끝인 관계가 아니라 무언가 뭔가 깊은 장애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4번분이 보셨을 때. 근데 상대방은 그 장애물을 못 느끼냐 하면 그렇진 않겠죠. 근데 이 사람은 이 모든 걸 다 부수고 갈 정도의 욕망과 애정이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4번분은 이거에 대해서 다소 의심스러워요. 이 사람이 정말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버리고 올 수 있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걸 버리고 온다란 얘기는 아직 없어요. 그냥 그만큼 마음이 크다인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만큼 마음이 큰 거랑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행동하는 거를 아쉽게도 따로 봐야 돼요. 검증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4번분은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 제 아무리 깊다 한들 바다만큼 깊다 한들 이 관계는 아직 미정이다. 알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진짜 우리 사이에 있는 다른 선택지를 완전히 치우지 않는 한 나는 이 사람을 보지 못한다. 보지 않겠다. 혹은 절망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이 다른 선택지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이 관계를 한번 뽑아봤는데 사실 이 관계는 처음에는 뭔가 감정이 있어도 경계했을 수가 있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선택지에 놓여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A or B. 그리고 결론적으로 데빌 카드가 나왔어요. 상대방이 지금 욕망의 화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욕망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애정도도 상당히 커요. 매우 커요. 예, 예. 근데 이제 결론이 데빌이다. 왜 러버스도 아니고 히로 오브 폴춘도 아니고 데빌일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가 뭔가 안전하지 않을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번분은 거기에 대해서 매우 심히 우려하는 거죠. 상대방은 너무 활활 타오르는 나머지 그거를 간과하려고 한다라면 예. 상대방이 원래 이런 사람은 좀 아닐 것 같은데 약간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예, 뭐 커져버렸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4번분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아무리 나를 뭐 미친 듯 욕망한다 한들 이 관계가 명확해지지 않는다면 나는 어렵다. 그래서 사실 너무 고통스럽다거든요. 예, 어렵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데카메론을 봤어요. 이제 말씀드렸지만 나이트 원즈예요. 상대방의 욕망, 본질. 이 사람은 되게 진짜 이 여자를 말에 태웠는데 여자는 알몸이거든요. 이제 끌어안고 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말을 탔으면 사람이 앞을 보고 뚜구닥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냥 서로를 안고 있어요. 앞을 보지 않아요. 앞을 보는 건 말밖에 없어요. 네, 지금 뭔가 지금 약간 대책 없죠. 네, 근데 되게 많이 욕망한다는 거죠. 사실 저는 이 사람의 이 애정이라는 것이 자라나는 욕망에 기반한다라고 봐요. 너무 충동적일 만큼 뜨거워서. 그러면 우리 4번분의 상대방에 대한 욕망의 본질을 보게 되면 19금이라 못 보여드리지만 네,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다소 강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상대방의 강렬한 욕망에 근거하여 이 관계가 이어져 갈 시 괴로운 건 4번분일 거라는 거예요. 4번분이 너무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근데 4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거예요. 이게 되게 위험한 마음이라는 거를 4번분께서. 그래서 아마 4번분께서 미정 멈춰섰을 확률이 있어요. 만나고 싶지만 물론 끝까지 끝까지 가고 싶지만 이 관계는 나의 희생으로 이루어질 관계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관계에 대한 조언을 한번 드려보자면 이 관계는 나인 소주예요. 네. 이것 역시 되게 놀라운 점이 뭐냐면 제가 아까 쓰리 완즈 봤잖아요. 이 두 그림이 둘 다 여자가 남자한테 희생 봉사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물론 이런
이런 장면을 희생봉사로 안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 카드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키워드랄까요? 한쪽이 상당히 강압적이고 뭔가 강하게 욕망하는 것을 요구해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죠. 그럼 우리 4번 분께서는 내가 뭐 나도 이 사람을 원하니까 들어줘야지 뭐 어쩌겠나 고민은 하겠죠. 왜냐하면 너무 끌리기 때문에 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잘 무슨 얘기냐?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4번 분을 위해서 4번 분이 이 사람의 욕망과 4번 분의 욕망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4번 분이 그죠? 네. 그러니까 상대한테 다 맞춰주지 말란 얘기예요. 희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한 사람의 희생과 고통과 괴로움을 기반으로 한 관계가 얼마나 갈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상대방이 제 아무리 4번 분을 원한다 한들 상대방이 내려놓는 것이 없다라면, 그래서 이 관계가 궁극적으로 진실된 소통이 없다라면 사실 이 관계는 데빌인 거예요. 악마예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대방이 엄청 욕망하는 거를 저 사람이 나를 엄청 욕망하고 또 나를 진짜 많이 좋아하네? 이거를 사랑으로 보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제가 이제 이 리딩을 하기 위해서 표준국어 대사전에 사랑이라는 말을 검색을 해봤는데 이거예요. 사랑, 명사.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상대방이 4번 분을 진실로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긴다라면 4번 분의 마음의 지옥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4번 분이 이것 좀 보세요.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나요? 뭐라든 내 마음이 어떤지 알고 있나요? 라고 하기 전에 4번 분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야 돼요. 알려고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나왔다? 이게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되게 일방적인 강렬한 원트란 얘기예요, 상대방에. 그러면 이제 4번 분은 거기에 휘둘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지키셔야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상대방이 실제로 투 안즈에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칠게요. 나머지 선택지를 버리고 그게 뭐 돈이든 일이든 뭐 다른 사람이든 간에 버리고 4번한테 온다 라면 뭐 가능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분이 나는 둘 다 원한다 라든지 아니면 난 저쪽을 뭐 선택하겠다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왜냐면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감정과 이 내가 4번을 얼마나 아끼는데 내가 4번이 나한테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라고 이 사람은 진짜로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넌 나한테 중요한 사람 아니야 이런 말은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포기하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라면 이것을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사랑은 관념이 아니라 실천이기 때문이죠. 네, 4번 분은 현명하시니까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들으셨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개별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개인 리딩으로 와주시면 되고요. 성심껏 리딩을 해봤는데 마음의 상처가 되시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